나는 지금도 새벽 공원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마에 와닿는 바람 발밑에 느껴지는 땅의 온기, 그 모든 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정확히 40년 전 살아있다는 사실이 지옥처럼 느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대학병원 의사의 차가운 한마디가 제 세상을 갈갈이 찢어놨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순간 제 귀는 닫혔고 세상의 소리는 멀어졌으며 심장은 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원에 홀로 앉아 별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엔 아직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때부터 저는 이겨야만 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서,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인간으로서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생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밥상 위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영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해서 무시당했던 5가지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 되살아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단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오늘이 마지막 하루처럼 느껴진다면 그 하루를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말입니다. 1부 1년 시한부 판정의 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단 한순간, 정말 단 하나의 순간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소파나 침대에 앉아 긴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단 한마디 말 혹은 의사의 눈빛 하나가 당신을 다음 휴일까지도 버티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지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을 때만요. 내가 그날 병원 문을 나설 때 하늘은 흐리지도 않았고 햇살은 따스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어두워졌는데도 말이다. 담당 의사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으며 말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정 선생님, 남은 시간이 1년쯤 되실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순간적으로 귀가 멍해졌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게 농담이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농담할 여유 따윈 없었다. 나는 강영화 말기였다. 이미 암세포는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고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었다. 진료실을 나서며 나는 벽에 손을 짚었다. 내 다리는 내 몸무게를 버티기엔 너무 가늘게 느껴졌고 숨이 막혔다. 병원 입구 앞에 늘 서 있던 자동문이 그렇게 차가워 보였던 적은 없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를 끊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운전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다.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진 속에서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아내는 내 어깨에 기대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주먹을 쥐고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 어떤 통증보다 괴로웠다. 왜 나야? 조용히 터져나온 목소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이 된다는 건 어쩌면 그 어떤 약보다도 깊은 철학을 안고 살아가는 일인지 모른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 계획한 미래 준비해온 노후, 그건 모두 건강이란 단어 하나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결심을 했다.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혹시 아시나요? 인간에 가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장기라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마지막 순간에야 알게 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매년 건강검진도 받고 술도 즐기지 않았고 운동도 했죠. 그런데도 간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간질환의 잔혹한 특징입니다. 침묵의 장기. 나는 이 침묵을 이기기 위해 내 지식을 총동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한 한의학 수천 년의 고서, 민간요법, 영양학 논문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심정이었죠.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제가 그때 가장 먼저 뒤진 책이 조선시대 의관 허준의 동의보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책이 단지 오래된 지혜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엔 장기를 살리는 음식의 시간과 온도까지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나중에 현대 과학에서도 놀라운 정확도로 검증되었어요. 과연 고대의 지혜는 단지 전통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어버린 진짜 의학일까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나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30분간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엔 딸아이의 그림책이 있었고 조수석엔 아내가 새로 산 장보따리가 놓여 있었죠. 그 안엔 바나나 청경차의 두부, 그리고 미역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내 인생을 구하게 될 열쇠 중 하나가 이미 내 옆에 조용히 있었던 거니까요. 우리는 가끔 너무 큰 해답만 찾으려 애쓰다가 작은 기회를 놓칩니다. 그날부터 나는 그 작고 소박한 가능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부, 무너진 일상과 가족의 눈물.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식탁 앞에 앉지 않았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고 아이들은 눈치를 살피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정적 속에서 내 머릿속은 수천 마리의 말들이 동시에 울부짖는 듯했다. 내가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길까? 결국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오늘 피곤해서 먼저 잘게. 그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방은 언제나 따뜻했지만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아내가 세탁기에서 꺼내 널어둔 이불에서조차 냉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인생의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손주들과의 캠핑, 아내와의 남해 여행, 퇴직 후 조용한 시골살이, 그 모든 게 하얀 스크린 위에 슬로모션처럼 부서져 내렸다. 이쯤에서 나의 가장 오래된 철학 중 하나를 말하고 싶다. 슬픔은 입으로 나오면 울음이 되지만 가슴에 오래 머무르면 병이 된다. 그날 밤 나는 병이 되기를 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사진 앞으로 나갔다. 거기에 있는 가족들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지만 바로 그 거리감이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나는 그 미소를 다시 현실로 되찾기 위해 싸워야 했다.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아침이 밝았다. 정확히 말하면 새벽이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나는 조용히 옷을 입고 나섰다. 아직 사람 하나 없는 동네 공원. 내가 자주 가던 곳이었다. 운동기구 옆 벤치에 앉아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51세 남자가 새벽에 공원에서 조용히 우는 모습 상상해보라. 뭔가 슬프면서도 웃기지 않은가? 물론 그땐 웃기지 않았다. 지금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래도 안 울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집에 돌아가자마자 책장을 꺼내기 시작했다. 예전에 제자들에게 수업하던 자료, 논문들, 고서들, 그 모든 지식을 끌어모아 하나의 목표만 바라봤다. 어떻게든 살아남자. 이게 미신이라면 그건 차라리 미신이라도 좋았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나에게 희망을 줬다는 점이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마주한 첫 번째 질문은 이랬다. 내 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달랐다. 지금까지 내가 놓친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내가 새삼 놀란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간은 천에 민감한 장기라는 거다. 여러분은 간이 천이 1도 떨어졌을 때
효율이 30% 이상 낮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는가? 그래서 나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필사적이었다. 매일 생강차, 따뜻한 물, 두꺼운 양말, 그리고 천을 지키기 위한 5분간 스트레칭.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오늘도 살아있다. 정신의 힘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 의학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한 걸 느꼈다. 자기 확신의 물리력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이야기 중 하나를 나누고 싶다. 어느 날 아내가 내 노트를 열어봤다. 거기엔 내가 찾은 식품 이름과 간단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페이지를 넘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도 같이 먹을게.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다. 부부란 결국 삶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고 죽음을 함께 두려워하는 존재니까. 그리고 나는 실수도 많이 했다. 처음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시도하려고 했다. 약초를 섞고 즙을 만들고 이상한 조합을 먹고. 어떤 날은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신음했다. 그때 내가 기록한 메모가 있다. 효능이 좋아도 위장이 먼저 살아야 한다. 아직도 그 구절을 보면 웃음이 난다. 하지만 그 모든 시행착오 속에서 나는 확신 하나를 키워갔다. 진짜 답은 언제나 단순함 속에 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병원 예약은 하지 않았다. 솔직히 다시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아졌다. 오히려 기다려졌다. 그건 분명히 몸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만 새벽을 반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새벽의 공기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3부. 절망에서 찾은 작은 결심. 사람들은 종종 기적을 믿느냐고 묻는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믿는다. 하지만 기적은 생각보다 더 지루한 얼굴을 하고 온다. 화려한 불꽃이나 천둥 소리가 아닌 매일 아침 찬물에 손을 씻을 때의 그 차가움처럼 조용하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날도 평범했다. 아침 6시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이 떠졌다. 거실로 나가면 아내가 이미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노트북을 켜는 나를 바라봤다. 그날 나는 첫 번째로 나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단어 하나를 만났다. 후코이단. 그리고 내 여정이 진짜로 시작된 것은 그 순간이었다. 후코이단은 미역 속에 들어있는 점액질 성분 중 하나인데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처음엔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후코이단의 효과를 다룬 일본 논문과 미국의 임상 보고서를 함께 분석하면서 내 안의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드디어 악수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부터 나는 내 방식대로 실험을 시작했다. 말린 미역을 물에 불리고 조심스럽게 갈아서 즙을 냈다. 하루 1스푼 공복에. 그 맛은 별로였고 아내는 녹조 같은 걸 왜 마셔라고 농담했다. 나는 그냥 씩 웃었다. 몸속 바다를 되살리는 중이야 라고 대답했으니까. 그렇게 미역이 내 첫 번째 무기가 되었다. 이후 나는 하나씩 자료를 더 모았다.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몸을 돕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작용한다는 것. 내가 40년을 더 살아낸 건 바로 이 5가지 덕분이었다. 이쯤에서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이 있다. 그거 진짜 효과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당신은 하루 1스푼을 40년간 해봤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정보 하나.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다. 그런데 이 오메가는 생선보다 흡수율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 이건 학계에서도 의외의 반전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조기보다 들깨가 더 똑똑하다는 말이다. 게다가 들깨는 정신 건강에도 좋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부드럽게 만들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준다. 나는 그 효과를 아내에게서 먼저 봤다. 그녀는 들깨가루를 요거트에 넣어 먹은 지 2달쯤 지나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진 기분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럼 난 그전엔 얼마나 예민했던 거지.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다. 예를 들어 나는 표고버섯을 너무 오래 끓였다. 그랬더니 베타글루칸이 파괴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그러고 나선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다. 맛은 솔직히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맛 뒤에 내 건강이 있었다. 어쩌면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달콤한 순간보다 쓴 순간이 몸에 더 오래 남는다. 어느 날 나는 대학 시절 스승님을 찾아뵈었다. 그분은 나보다 15살 많으신 분이었고 여전히 고서를 뒤적이며 연구 중이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군병을 이기는 건 약이 아니네.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거지. 나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는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회복 뒤엔 언제나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숨이 덜 찼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 않았다.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면 피부가 맑아졌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건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나에겐 충분히 의미 있었다. 나는 나아지고 있다. 그 믿음 하나가 수천 개의 약보다 강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청국장에 대한 글을 접했다. 발효된 콩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면역세포 활성화. 이건 거의 숨겨진 보물 같았다. 다만 냄새는 참기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바나나즙과 함께 마셨다. 은근히 괜찮았다. 요즘은 건강식품도 맛있어야 하는 시대니까. 그리고 여담 하나. 나는 청국장을 마시고 나서 화장실에 자주 갔다. 아내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다. 장도 매일 청소해야지, 안 그러면 썩어. 진리였다. 그렇게 5가지가 모두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하나씩. 그리고 그 습관이 내 생명을 붙잡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기적을 매일 만들고 있었다. 4부. 5가지 식품과의 운명적 만남. 나는 그 5가지 식품을 매일 아침 잊지 않고 챙겼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작게 움직이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회복이었고 싸움이었다. 조용한 반란 같기도 했다. 병원이 아니라 내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반란. 아침은 이제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이었고 선언이었다. 나는 오늘도 내 몸을 믿는다 라는. 세상에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비범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 실감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묻는다. 이건 정말 효과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식재료들을 사용해왔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잊었다는 거다. 아니, 무시했다는 게 맞겠다. 나는 표고버섯을 준비하면서 늘 그랬다. 이게 뭐라고? 하면서도 뜨거운 물에 불려 향을 맡을 때면 기분이 달라졌다. 그 향은 어느 순간 나를 어린 시절 외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 장독대 옆 조용히 말리던 버섯들. 의학적으로 말하면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은 자연살해 세포 NK셀을 활성화시킨다. 그 세포들이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제거해준다. 하지만 나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표고버섯이 내 기억을 살려준다는 거였다. 한 번은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강의 중에 해주었다.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그러면 병원은 왜 그걸 안 가르쳐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다. 의학은 질병을 다루지만 식사는 생명을 다룬단다. 그 말은
나도 그 자리에서 처음 생각난 말이었다. 하지만 그게 너무 맞는 말이라 학생도 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병원에 다시 가보자고. 검사는 전보다 더 정밀했다. 여러 차례 체혈과 영상 촬영을 거치고 나서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순간 다시 그날의 절망이 돌아오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 선생님, 이건 설명이 어렵네요. 간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종양도 크기가 줄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의사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혹시 다른 치료라도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침마다 미역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운명이나 기적을 얘기한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기적은 한 숟가락에서 시작된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다. 사람은 매일 자신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한다. 먹는 것, 자는 것, 생각하는 것. 그중 먹는 것이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주는 행동이다. 아침에 미역즙을 먹고 들깨 가루를 타서 마시고, 표고버섯 가루를 따뜻한 물에 풀어 마시고, 홍삼 농축액을 한 스푼 떠서 마지막으로 청국장을 바나나즙에 타 마셨다. 이 5가지 루틴은 마치 하나의 처방처럼 내 몸을 감싸주었다. 어느 날 아내가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당신이 더 밝아졌어. 눈빛이 좀 달라. 그 말은 약을 배갈 먹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나에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피로가 사라진 것이었다. 예전에는 점심만 먹어도 졸리고 계단 몇 층 오르면 숨이 찼다. 그런데 지금은 2시간 강의도 문제없고 동네 뒷산도 거뜬히 오를 수 있었다. 그건 단지 체력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내 안에 뭔가 살아났다는 증거였다. 재미있는 건 이 루틴을 친구들에게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했다. 귀찮아서 못하겠다. 나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한다. 그럼 아플 시간은 있냐? 이건 가벼운 농담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 병원에 몇 시간 대기하고 약 먹고 부작용 걱정하고 고통에 잠 못 이루는 시간보다 아침 10분이 훨씬 싸고 훨씬 인간답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습관은 나에게 하나의 철학을 줬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의사도 약도 병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지금도 나는 매일 아침 그 5가지를 챙긴다. 때로는 바빠서 까먹을 때도 있지만 금방 돌아온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부, 몸의 기적 다시 피어난 희망 기억은 이상하게도 몸이 회복되면서 더 또렷해졌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 가족의 웃음소리, 바람 냄새, 아이가 남긴 낙서 하나까지 이제는 모두 보석처럼 느껴졌다. 내 삶이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였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진짜 처음인 삶일지도 몰랐다.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 것은 어느 겨울 아침이었다. 평소 같으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가락이 저렸을 시간 나는 눈 내린 마당을 맨손으로 쓸고 있었다. 아내가 창문을 열고 말했다. 당신 손 시려워? 안 아파? 나는 그냥 웃었다. 안 시려. 지금이 좋아. 그때 나는 정말 좋아졌다. 내 몸도 내 마음도. 검진 결과는 점점 더 좋아졌다. 간 수치는 정상에 근접했고 종양 크기도 줄어들었다. 의료진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통계의 예외가 아니라 내가 만든 결과였다. 그때부터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친구, 동료, 이웃, 어르신들까지.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몇 명은 따라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첫 번째는 오진명 어르신이었다. 간 수치가 높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분이었는데
내가 알려준 미역즙을 아침마다 드셨다. 처음엔 맛이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2달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 박사, 요즘은 아침에 개운해. 신기하지 6개월 뒤 그의 간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지금은 매주 등산을 다니신다. 그분이 나에게 웃으며 하신 말이 있다. 나는 당신 덕분에 여든 이후가 제일 즐겁소. 이춘자 할머니는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이다. 고혈압으로 20년 넘게 약을 드셨고 늘 어지럼증과 피로감에 시달렸다. 내가 들깨 가루를 추천드리자 처음엔 이게 약보다 낫겠어 라고 하셨다. 하지만 해볼 건 다 해봤으니 이것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하셨고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다. 3개월 만에 혈압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엔 약의 양이 절반으로 줄었다. 1년 뒤에는 무려 7가지 약 중 5가지를 끊게 되었다. 지금 그녀는 82세. 매주 수영을 하고 손녀와 여행도 다닌다. 할머니가 내게 해준 말이 있다. 그 작은 들깨 한 숟가락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 말은 내 가슴에 아직도 깊게 남아있다. 그리고 홍지선 할머니. 면역력이 약해 매년 폐렴으로 입원하던 분이었는데 내가 표고버섯 가루를 추천드렸다. 말린 버섯을 곱게 갈아 따뜻한 물에 타드셨다. 처음엔 아무 반응 없었지만 겨울이 와도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 6개월 후 검사에서 면역세포 수치가 크게 상승했고 의사들은 2번이나 재검사를 요구했을 정도다. 지금 그녀는 73세 손주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며 활기차게 살아간다. 그녀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 박사님, 그 표고버섯 한 숟가락이 제 인생을 다시 열어줬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기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진짜다. 이 모든 사례들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함께한 이야기다. 책에서 본 게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어떤 특별한 유전자도 고가의 치료도 없었다. 오직 매일의 습관 그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그걸 지켜낸다는 것은 사실 꽤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요즘 시대의 꾸준함은 가장 비싼 약이니까. 그래서 나는 조언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한다. 하루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말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며칠만 해보다가 그만둔다. 우리는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지만 진짜 치유는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온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진료를 받던 병원의 의사 한 분이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정 박사님, 그 자료들 저희 병원에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다고 느꼈다. 그건 단지 나의 회복이 아니라 생각의 회복이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과학과 전통이 벽을 허물기 시작한 순간 그 이후 나는 대학에서도 이 내용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식탁 위의 의학. 학생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강의가 끝날 무렵엔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보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기적은 냉장고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6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변화. 이제 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는 매주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또 병원과 협업을 하면서 이 5가지 식품에 대한 연구와 사례를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삶을 지키는 방식에 가까웠다. 나와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예전보다 덜 피곤해요. 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은 모두 내가 처음 들었던 병원의 차가운 선고를 천천히 지워나가는 힘이 되었다. 가끔 내게 묻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박사님, 진짜로 암도 없어졌나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한다.
모든 세포가 사라졌다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운도 기적도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그건 꾸준함의 결과, 자연에 대한 신뢰의 결실이다. 내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사람은 69세에 이 루틴을 시작한 남성분이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는 말기 위암으로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내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 그때 나는 조심스러웠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보조일 뿐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저는 치료가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병을 이기는 법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병과 함께 사는 법, 몸과 대화하는 법은 거의 가르쳐지지 않았다. 그는 식단을 조정하고 매일 아침 5가지를 섭취했고 명상을 시작했다. 1년 후 그의 체중은 줄었지만 혈색은 훨씬 좋아졌고 통증도 많이 줄었다. 그는 여전히 암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병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덕분에 삶을 더 깊이 보게 되었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5가지 식품만으로 정말 그렇게까지 달라지나? 그래서 나는 다시 강조하고 싶다. 이건 기적의 식품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음식은 단지 매개체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다. 살기 위해 먹는다는 의식을 가진 순간 식탁은 약국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내가 연구 중에 가장 놀란 사실 중 하나는 홍삼 속 진세노사이드가 항암 작용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를 줄이는 데 탁월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체력 회복을 넘어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정말 맞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나는 마음이 평온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은 회복에 있어서 물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청국장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냄새도 강하고 생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 건강이 면역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청국장은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고 장벽을 강화시킨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 반응도 훨씬 부드럽고 정확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분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장에서 시작된다는 말 꽤 과학적이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나에게 조용히 묻는다. 그럼 박사님은 이제 병이 다 나은 건가요? 나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한다. 병은 아직도 내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병에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공원을 걷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며 아내와 농담을 주고받는다. 내 손에는 더 이상 약봉지가 없지만 부엌엔 미역과 들깨, 버섯과 홍삼, 그리고 청국장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로 내 삶을 다시 구성해 나간다. 하루하루 천천히 확실하게. 오늘도 누군가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것이다. 누군가는 슬픈 표정으로 가족 사진을 바라볼 것이고 누군가는 거울 앞에서 눈물을 참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부엌엔 생명이 있다. 7부 91세 오늘도 산을 오른다. 90일이라는 숫자는 나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매년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내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 숫자 속에 쌓인 하루하루의 무게를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여전히 산에 오른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숨이 차긴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언젠가 누군가가 내게 말했다. 정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죽으려 했던 날부터 살기 시작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기록이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어디에 있든 어떤 병과 싸우고 있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지금도 새벽이면 걷는다. 공원에 나가면 풀 내음이 먼저 방인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상쾌하고 하늘은 언제나 생각보다 가깝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나는 매번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의심하고 너무 적게 믿는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약의 설명서에만 의존한다. 하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의사는 당신 자신의 감각이다. 내가 무엇을 먹을 때 가장 기운이 도는지, 언제 내 몸이 편안한지 그걸 느끼는 사람이 곧 최고의 전문가다.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이 든다. 40년 전 그 병원에서 내가 그날 포기했더라면 지금 이 모든 건 없었을 텐데. 내 아이들은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냈을 것이고 아내는 홀로 긴 노년을 버텨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미역 한 숟가락을 들었던 손들께 가루를 푼 컵 홍삼을 씹으며 꾹 삼켰던 그 고요한 아침들.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나는 더 이상 과학적 수치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 대신 내가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게 곧 나의 대답이다. 어느 날 손자가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 죽는 게 무서웠어. 나는 그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죽는 건 무섭지 않았단다. 근데 못 살아보는 게 두려웠어. 그 말을 듣고 손자는 조용히 나를 껴안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나도 되겠구나. 내가 전하고 싶던 건 다 전했구나. 당신이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줬다면 아마도 당신은 지금 어떤 결심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 아침 냉장고를 열어 뭔가를 꺼내들 때 이 말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한 숟가락으로 시작된 기적은 매일매일 쌓여 당신을 다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 부디 나처럼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을 원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언제나 아주 작고 조용하게 온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마 여러 감정이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움, 따뜻함, 약간의 후회, 그리고 어쩌면 희망. 그 모든 감정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단지 5가지 식품으로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진실은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픔보다 회복을, 포기보다 가능성을, 죽음보다 생명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 단 한 숟가락의 차이가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순하지만 깊은 길 혹은 복잡하지만 빈 길 댓글로 남겨주세요. 1번, 나는 오늘부터 시작할 거야. 2번, 나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당신의 부모님, 친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들도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우리는 함께일 때 더 강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늘 나눌 때 더 커집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 번째 호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건강은 이제 당신의 의지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